유튜브 영상 올리고 블로그 글 쓰고 인스타 콘텐츠 만들고 뉴스레터 발송까지 매일 반복되는 이 단순 작업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계신가요? 이제 단순 업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더 중요하고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줄 똑똑한 자동화 파트너, 강력한 노코드 자동화 툴이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반복 업무를 자동화할 강력한 툴, 메이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이크는 코딩 지식 없이도 유튜브, 블로그 같은 다양한 앱들을 레고처럼 연결해 원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해주는 강력한 자동화 플랫폼입니다. 이번 첫 영상에서는 회원가입부터 화면 구성, 핵심 개념까지 메이크를 시작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만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엔 다소 지루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모든 자동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 과정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메이크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간단한 배경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메이크는 사실 원래 인테그로매트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졌던 서비스입니다. 인테그로매트는 2020년 10월에 글로벌 프로세스 마이닝 기업인 셀로니스의 1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인수되었고요. 그 후 2022년 2월에 셀로니스의 독립사업부로서 메이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리브랜딩 되었습니다. 인테그로매트라는 이름은 2022년 한 해 동안은 레거시 제품으로 병행 운영되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메이크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오래된 문서나 해외 자료를 찾아보시다가 인테그로매트라는 이름을 보시더라도 메이크의 옛날 이름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직접 메이크를 시작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메이크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시작하려면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어떤 이메일 주소로도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나중에 지메일, 구글 시트, 구글 드라이브 등 다양한 구글 서비스를 연동할 때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훨씬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고 여러 계정을 관리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마치고 로그인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화면이 바로 이 대시보드입니다. 여기서는 현재 사용 중인 요금제와 핵심 자원의 사용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규 계정은 기본적으로 무료 플랜이 적용되는데 매월 1000개의 크레딧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2개의 시나리오가 제공됩니다. 여기서 크레딧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오퍼레이션이라고 불렸던 것이 2025년 8월 27일부터 크레딧으로 용어가 통일되었습니다. 크레딧 한 개는 시나리오 안에서 모듈이 1회 실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동화 흐름이 작동하면서 각 단계의 모듈이 실행될 때마다 크레딧이 하나씩 소모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료 플랜에서 매달 1000 크레딧을 제공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자동화 모듈이 한 달 동안 총 1000번 실행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잠깐 요금제를 살펴볼까요? 화면 상단에 있는 서브스크립션 메뉴를 통해 요금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무료 플랜으로 시작되는데요. 처음에는 이 무료 플랜으로 메이크의 구조를 충분히 익히시고 자동화 작업량이 늘어나면 유료 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용자가 코어 플랜을 첫 유료 플랜으로 선택합니다. 저 또한 코어 플랜을 사용 중이고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추가로 크레딧 팩을 구매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이렇게 크레딧을 추가 구매할 수 있어서 매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 정보는 바뀔 수 있으니 나중에 결제를 고려하신다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대시보드 상단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계정을 관리하는 여러 설정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팀즈, 그리고 유저 메뉴에서는 동료를 초대해서 함께 작업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별로 권한을 다르게 설정하고 특정 시나리오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서브스크립션과 페이먼트에서는 현재 구독 중인 요금제를 확인하고 결제 수단을 변경하거나 과거 결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스톨 앱은 메이크의 기본 앱 외에 사내 시스템 연동 등을 위해서 직접 개발한 커스텀 앱을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베리어블에서는 여러 시나리오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값들, 예를 들어 API 키나 웹사이트 주소 같은 것들을 변수로 등록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쉽게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값이 바뀌더라도
변수값만 한번 수정하면 모든 시나리오에 자동으로 적용되어서 유지보수가 매우 편리해집니다. 시나리오 프로퍼티는 시나리오들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커스텀 속성을 설정하는 기능인데 엔터프라이즈 요금제를 사용하는 기업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가 많아지면 부서별, 프로젝트별, 우선순위별 등으로 분류하고 필터링할 수 있는 맞춤형 속성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거든요. 대규모 조직에서 수많은 시나리오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검색할 때 매우 유용한 고급 기능이지만 개인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이제 화면 왼쪽에 있는 핵심 메뉴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뉴에 있는 오가니제이션은 조직의 전반적인 사용량과 설정을 확인하는 곳으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입니다. 팀 메뉴에서는 팀원을 초대하고 역할을 부여해서 시나리오, 커넥션 등의 자원을 공유하고 함께 관리하는 협업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시나리오는 우리가 앞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메이크의 핵심 메뉴입니다. 자동화의 흐름 하나하나를 시나리오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곳에서 그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는 메이크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챗 GPT와 같이 메이크에서 AI 모델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미리 특정 역할과 규칙을 부여한 AI 에이전트를 만들어두고 시나리오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문의 메일에 친절한 톤으로 답변하는 고객 지원 담당자처럼 미리 설정해두면 새 메일이 올 때마다 일관된 품질의 답변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할 수 있거든요. 기존에는 시나리오마다 AI 모델 설정을 반복해야 했는데 이제는 한 번 만든 에이전트를 여러 시나리오에서 재사용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템플릿은 다른 사용자들이 미리 만들어서 공유해둔 수많은 자동화 시나리오 예시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만들고 싶은 자동화와 비슷한 템플릿을 찾아서 클릭 몇 번으로 복제한 뒤에 내 계정에 맞게 일부 설정만 수정하면 아주 빠르게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커넥션은 구글, 슬랙, 노션 등 외부 서비스와의 인증 정보, 즉 연결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한번 특정 계정으로 연결해두면 여러 시나리오에서 해당 연결을 계속 재사용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웹훅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웹훅을 이미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면 여기서 생성된 모든 웹훅의 목록을 확인하고 각 웹훅의 상태나 처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웹훅은 메이크에서 자동화를 만들 때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데요. 조금 뒤에 API와 함께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키는 다양한 종류의 인증 정보를 보관하는 디지털 열쇠 보관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외부 서비스와 안전하게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나 인증 키들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글 서비스나 다른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필요한 특별한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여기에 미리 저장해두면 시나리오에서 필요할 때마다 안전하게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한번 등록해두면 여러 시나리오에서 재사용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디바이스는 메이크 모바일 앱과 연동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기기를 등록해두면 메이크 앱에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들을 시나리오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내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보내거나 반대로 스마트폰에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동화를 시작하는 등 모바일과 연결된 자동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기 등록은 QR코드를 스캔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데이터 스토어는 메이크 내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기능입니다. 시나리오에서 생성되거나 처리된 데이터를 저장해두고 다른 시나리오에서 필요할 때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정보나 처리 결과 같은 데이터를 보관해두고 나중에 조회하거나 업데이트하는 자동화를 만들 때 유용합니다. 데이터 스트럭처에서는 외부 서비스에서 받아오는 복잡한 데이터의 구조를 미리 정의해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정보가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런 구조를 미리 설정해두면 시나리오에서 고객의 이름, 이메일 주소 이런 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스텀 앱은 메이크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서비스라도 직접 연동 모듈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기능입니다. 회사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메이크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도 여기서 직접 연결해서 자동화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자동화가 만들어지는 공간인 시나리오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메뉴에서 Create New 시나리오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맨 처음 시나리오를 생성하면 이렇게 비어있는 캔버스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첫 번째 모듈을 추가하면서 자동화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는 첫 번째 모듈에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인 트리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나리오에 있는 일반적인 모듈들은 일단 시나리오가 시작되면 정해진 순서대로 쭉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가장 첫 번째에 놓여서 트리거 역할을 하는 모듈은 행동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이 모듈은 바로 실행되지 않고 특정 조건이 만족되기를 계속 기다리는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모듈은 시나리오 전체를 언제 시작시킬지 결정하는 방아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약속된 조건이 딱 만족되었을 때 시나리오 전체가 출발하도록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실제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연동한 간단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모듈은 새로운 행이 추가되는 것을 감지하는 트리거이고, 두 번째는 AI가 질문에 답변하는 모듈, 세 번째는 그 답변을 다시 시트에 기록하는 모듈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런 원스를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트리거 모듈만 실행되고 두 번째 모듈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현재 스프레드시트에는 헤더, 즉 제목만 있고 실제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트리거 모듈이 감지할 내용이 없는 거죠. 이제 스프레드시트 A열 질문칸에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런원스를 눌러보면 순서대로 실행되면서 AI가 질문에 답변하고 그 답변이 비열에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트리거 모듈은 단순히 버튼을 누른다고 무작정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감지할 변화가 있을 때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트리거의 핵심 개념입니다. 특정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만 전체 자동화가 작동하는 똑똑한 감시 시스템인 셈이죠. 이처럼 트리거는 특정 조건에 부합했을 때 작동하게 만드는 자동 실행 센서 역할을 합니다. 시나리오 편집 화면 하단의 도구 바에는 여러 중요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런원스는 현재 작성한 시나리오를 한 번 실행하는 버튼입니다. 자동화를 만들면서 전체 시나리오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버튼입니다. 해당 기능은 스케줄링 기능으로 클릭하면 시나리오가 자동으로 실행될 주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마다 실행하거나 매일 아침 7시에 실행하는 등 매우 상세한 스케줄 설정이 가능합니다. 세이브는 현재 시나리오를 저장하는 버튼입니다. 작업 중간중간에 자주 눌러주시는 것이 좋고, 단축키인 컨트롤 S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오토 얼라인은 모듈을 추가하고 연결하다 보면 지저분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 모든 모듈이 보기 좋게 정렬됩니다. 익스플레인 플로우는 현재 시나리오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설명해주는 기능입니다. 복잡한 시나리오에서 데이터가 어떤 경로로 흘러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나리오 인풋 앤 아웃풋은 시나리오에 특정 정보를 넣어주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작업한 후 결과를 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이름을 입력하면 그 이름으로 개인화된 이메일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보내주거나, 다른 시나리오에서 이 시나리오를 불러와서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시나리오를 더욱 유연하고 재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고급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나리오 세팅은 시나리오의 세부 동작 방식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에러 처리 방식이나 데이터 보안을 위한 실행 로그 비활성화 등 고급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트는 시나리오가 길고 복잡해지면 특정 구간의 역할을 메모로 남겨두는 것이 좋은데, 이 버튼으로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노트를 한눈에 모아볼 수 있습니다. 프리비어스 버전은 시나리오의 변경 이력을 확인하고 과거 버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시나리오를 수정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나 예전에 잘 작동했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마치 문서 작업할 때 실행 취소 기능을 여러 번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익스포트 임포트 블루프린트는 현재 시나리오의 설계도를 하나의 파일로 내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파일을 가져와서 내 계정에 똑같은 시나리오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시나리오를 쉽게 공유하고 백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화를 만들다 보면
API와 웹훅이라는 용어를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메이크에서 모듈로 지원하는 서비스들을 사용할 때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간혹 연동이 안 되는 서비스를 연결하거나 고급 기능을 사용할 때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간단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쉽게 말해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끼리 소통하는 창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시트와 지메일을 자동으로 연결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두 프로그램이 직접 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API가 중간 창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메이크가 구글 시트 API에 새로운 행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하는 요청을 보냅니다. 구글 시트 API가 새로운 행이 있다고 응답하면 메이크는 그 정보를 받아서 이번에는 지메일 API에 메일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보냅니다. 이렇게 메이크가 각 서비스의 API를 통해서 단계별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웹훅은 뭔가 일어나면 즉시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API 방식이 메이크가 구글 시트에 직접 물어보는 방식이라면 웹훅 방식은 반대로 구글 시트에서 새로운 행이 추가되는 순간 메이크에게 바로 알림을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감지해야 할 때는 API 방식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아쉽게도 모든 서비스가 웹훅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메이크의 전반적인 구조와 핵심 내용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기능과 용어들이 많아서 어쩌면 조금은 지루하거나 어렵게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봐주세요. 실제로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사용하다 보면 저절로 익숙해질 것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살펴본 기능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간단한 자동화 시나리오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